자,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로 전환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좀 기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은 비대위를 졸업하고 야당은 비대위를 졸업하고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를 대행하는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어제 대통령 문자가 노출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런 요구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 구급 공무원 발언과 문자 유출로 권대행은 두 차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또 과거 검수완박 중재안에 덜컥 합의를 해줬다가 이 곤란해진 일까지 다시 거론이 되면서 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예. 현재 체제로는 위기 수습도 어렵고 여권이 힘있게 국정을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당원상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이 당대표 권리 그리고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권리가 아닌 사고로 정리가 됐으니까 이 두 번째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가 되면 가능합니다. 최고위는 9명 가운데 현재 재적 인원이 7명입니다. 예. 4명이 사퇴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지도부 기능을 상실하는 비상 상황이 된다는 당원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4명이 사퇴해야지 이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몇몇 최고위원들은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비대위 전환을 아직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권성동 대행이 물러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 다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 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직접 이제 그만 있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사태를 수습하자 이렇게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마 오늘 뭐 진수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대통령실의 기류는 정반대입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권대행은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의원은 의총이 열리면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간단치가 않군요. 만약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건 뭐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 뽑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 국정감사와 예결산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4-5달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이철규 의원이 또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던데 이준석 의원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자제를 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 양두구육에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상황을 악화하는 언행을 자제하라며 좀 이 대표를 말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갈등을 빚게 될 경우에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 요구만 더 당내에서 커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2차례나 당을 뛰쳐나가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국내산 유군이 이 비빔밥에 당근이니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돕겠다는 이 실제 내부 총질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지구를 떠난다더니 세상을 어지럽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진짜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야지. 자,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로 전환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좌파들이 또 물어뜯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단 그리고 지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제 표현이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분탕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당에서 현 체제, 그러니까 그 직무대행 체제로는 돌아가기가 힘들다. 특히 자꾸 직무대행이다. 대표의 거리가 아니라 사고고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직무만 정지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소위 말하는 이핵관들이 뭐 당원 모집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도체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최고위원들이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퇴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내 최고위원의 자리, 소를 희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절대 나 최고위원 사수해야 되겠다 생각할 사람 2명 정도는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김용태, 정미경은 꼭 잡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 사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대위 전환을 단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신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권성동은 월요일날 의총을 열어서 자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겟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의총이 열리면 권성동의 사퇴를 촉구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비대위로 가게 된다면 결국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다는데요.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당원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예결산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5달 정도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낫겠다. 권성동도 그 내용을 듣고 권성동도 사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기가 싫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요게 지금 이준석이 분탕치는 상황에서 당이 흔들려선 안 되니까 나한테 재신임을 해주겠지. 그 아전인수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 많았겠다라고 권성동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죠. 오늘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과 참석을 했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권성동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댓글 아주 중요한 댓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 시간을 운운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자 있죠. 할배인데요. 평생의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한다면은 또 손들고 전화가 오면 손은 딱 들어놓고 전화가 오면 내가 할지 말지 판단을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준석이는 경주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를 전조로 얘기를 했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준석 스스로의 행동과 발언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오해받는 것에 대해 답답해한다라는 얘기,
억울해한다라는 얘기들을 그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발 좀, 예, 이제는 조혜진까지도 자중자애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경주 갔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경북에 왜 시간을 자꾸 들이느냐. 본인 입장에서 지금 그 유승민과 함께 탈당을 해서 창당하고, 총선 때 돼서 다시 단일화를 할지라도 예전처럼 수도권을 내놔라가 아니라 영남을 내놔라 한다는 거예요. 분탕과 그 역선택을 통한 그 여론조사 지지율 유지는 서진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호남에 공을 들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뭐 동네 후보도 아니고 호남에서 나올 것도 아니면서 공약사항을 얘기하면서 지지율을 유지시켜가는 형태를 보이면서 막상 나중에 공천은 TK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TK에 있는 탄탄한 국민의힘의 기반을 해체하기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TK는 TK의 아들인 본인과 유승민이 먹겠다. 그리고 PK는 우리 태경이 형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자들의 입장인 겁니다.